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우리는 일생의 많은 시간을 말을 하거나 또는 듣습니다. 또는 표정이나 동작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메시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잘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김경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방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공부한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서 예, 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했고요. 네. 네. 석사 때는 주로 이제 상담심리학, 그다음에 기독교 상담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네. 아마 상담을 많이 하시고 쪽에 관련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상담이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우리 작가님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상담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따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김경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빛나는 프로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경준. 가족으로는 아내와 12학년 아들, 그리고 10학년 딸이 있음. 현재 충현선교교회 가정사역지도 목사이자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 대학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직장생활 중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심리학을 공부.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유학 후 기독교 상담학 석사, 플러신학교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함. 현재 가정사역과 기독교 상담으로 또 가족관계를 세우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김경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목사님께서는 대학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석사와 박사는 상담학과 심리학으로 받으셨어요. 전공을 그렇습니다. 정말 확 바꾸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연구소에 가서 그 연구를 더 하고 싶었는데, 네.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CCC 활동을 했는데, 네. 예, 그 CCC 졸업반 때에 미국에 AMI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언어 연수를 하고, 거기에 와서 돌아와서 이제 CCC 간사를 지원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체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비자에서? 붙고. 네. 네. 단체를 갔는데 저만 떨어진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셨겠어요. 그렇죠. 처음엔 좀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1월 달에 이제, 비자 어플라이를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네. 취업을 이제 하게 됐죠. 그때까지 그럼 유전공학으로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부를? 네, 학부를 네. 유전공학을 한 거죠. 그래서, 취직 알아볼 때 뭐 SK라든가 뭐 네. 이런 쪽에 이제 원서 지원서도 이렇게 넣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 면접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예 그럼 면접을 안 보러 가신 거예요? 예, 예, 주일날 하기 때문에. 예, 그때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취직을 알아보던 차에 명지대학교의 직원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명지대학교가 크리스천 학교라는 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시험을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된 거예요, 합격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명지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학교에서 직원들한테 그 명지대학교에 대학원이 있잖아요. 네. 이 서울 캠퍼스에 이제 야간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교직원도 공부하면 좀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 등록금이 면제인 거죠. 네, 예. 너무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럼 어떤 대학원을 가야 되나. 예.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 그 서울에 있는 대학원들은 다 인문계 대학원들이었거든요. 네. 글쎄요, 대학교에서는 전공을 유전공학을 했는데, 정말 유전공학은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인기가 좋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그때 제가 이제 입학을 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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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도 그 CCC 그쪽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유전공학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학원 전공을 그래서 선택하신 생각을 한 거죠? 게, 제가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학과는 기독교 교육학과하고 상담심리학과 이 두 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상담심리학을 좀 해보자. 이게 그래도, 교회 사역하는데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도 미리, 내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청년 사역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네. 가졌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못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모험심이 강한 편이다. 아니다. X. 네.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네. 그럼 불편하지 않다니까 X네, 그죠? 네. 불편하니까. 나는 말을 돌리지 않고 하는 편이다. 그렇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했다. 좋아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 네. 뭐 못하신다고 하시더니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압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질문이 무언의 이렇게, 네, 아무래도 빨리 답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모험심이 강한 편이다. X 하셨는데, 그렇게, CCC로 외국도 가려고 하셨고, 또 이렇게 과도 바뀌었고 하면 좀 그래도 도전을 좀 해보신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자체가 그렇게 모험심이 강하지는 않아요. 네. 예. 돌다리 두려가면서 건너는 그런 편이라서. 예. 예. 그 다음 질문이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말을 안 하게 되죠, 제가. 네. 예. 근데 이제 CCC 활동도 하시고 또 지금 사역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예. 뭐 모르는 사람 만날 일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죠, 그렇게 되니까. 예. 어. 그럼 예. 집에 가서 쉬셔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긴 하지만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타입이라서 네.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럼 집에 가서 충전을 하실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충전하세요? 집에서 충전하는 거는 집에 가서 자는 거죠. 그냥 주무세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네. 예. 그러죠.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또 정말 청소년 이렇게 젊은이들 상담하시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아이고, 젊은이 저는 있으시면. 젊은이들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예. 예. 어쨌든 젊은이들을 상담하고 그러시려면 그 일이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고 또 아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도전을 해보신 거네요. 그쪽으로. 그렇게 또 말하니까 또 그렇게 들리네요. 예, 다음 질문이 나는 말을 돌리지 않고 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말 주변이 잘 없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할 말도 많이 없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공대생 출신이라 예. 또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명지대학교 대학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페이퍼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글을 네. 쓰시는 게. 문과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 에세이 같은 거 이렇게 써오라고 하는데 장수가 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다 쉽게 쓰는데 저는 하도 써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장 쓰면 더 이상 쓸 말이 없는데 차라리, 10장씩 내라고 하니까. 도표를 그리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표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도 굉장히 얇아요. 예. 예. 얇아도 통과시켜줘요? 통과시켜 쓰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뭐, 기본 분량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말을 굳이 뭐 돌려서 뭐 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또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또 상담할 때는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내담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더 근데 맞는 이제 분도 있고. 이게 상담할 때는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그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겠네요. 좀 드네요. 예, 네. 예. 그렇겠네요. 이게 또 비즈니스로 상담할 때는 좀 돌릴 필요도 있는데, 네. 성경적으로 상담하실 때는. 그렇죠. 상대방의 구미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꼭 성경적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에서도 그렇게 네. 다 내담자의 그런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네. 저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네? 왠지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자,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하기가 싫더라고요. 공부가 징글징글하죠. 예. 박사 하셨으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석사를 또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석사하시고 미국에서도 예, 하시고 미국에서도 하고 진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풀러 그 임상심리학 그게 그냥 정규 과정이 6년 과정이에요. 네. 아, 박사 네. 과정이요? 예, 그냥 레귤러 코스가 6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제 동기 중에 몇 명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 빨리 표준 끝내- 코스로 끝났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질리신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공부 안 해요. 예. 근데 뭐 인상이 벌써 공부를 좀 잘하시는 인상으로 네, 좀 학구적으로 예, 생기셨죠. 학구적으로 보이시고 예. 예, 그러시게 생기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이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 네, 제가 일단 뭐 말을 잘 못하니까요. 예. 듣는 게 좋죠. 네. 그 정말 상담의 기본이 먼저 듣는 거라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적성이 딱 맞으시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뭐 듣는 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졸면서 드시는? 아니, 남의 얘기 하염없이 듣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담할 때랑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때랑 그게 좀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예.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을 끊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예.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에너지가 더 소진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좀 그런 게 불만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얘기는 이렇게 잘 들어주면서 내 얘기는 이렇게 안 들어주냐. 그렇겠네요. 예, 그런 좀 불만이 있기도 하죠. 그 하루 종일 왜 듣는 일을 하시다 보면 듣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면 진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 듣는 게 연습이 돼서 집에서도 좀 잘 들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집에서는 또 쉬셔야 되니까 예, 예, 이해가 듣는 됩니다. 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예.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상담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왜 일반 대학에서도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또 신학교에서도 상담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상담이라도 그 접근하는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 상담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일반 상담하고 성경적 상담하고 이렇게 그 가늠자를 얘기를 한다면 0서부터 이제 100까지 이렇게 놓고 예. 본다 그러면은 일반 상담을 이제 0으로 놓으면은 네. 이제 성경적 상담을 100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상담은 완전히 이제 세큘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사랑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성경적인 것은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은 채. 배제한 채. 배제한 채. 그렇죠. 예. 배제한 채. 상담하는 것을 일반 상담이라고 한다면 예. 완전히 100% 성경만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부류의 그룹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적 상담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쪽을 이제 대표하는 학교가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예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예. 우리 0과 100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것은 학교마다도 좀 다르고, 예.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그 학자들마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개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적 상담에 좀 더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일반 상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는 그런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뭐, 공유하는 부분도 많고, 섞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석사를 공부했던 곳이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예요. 예. 거기에는 그 스펙트럼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학교일 것 같아요. 70점 정도. 70% 정도로 이제 성경적 상담에 가까운 학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우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것과 잘 통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노력하는 그런 학교죠. 그렇다고 보면은 풀러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이 일반 상담 쪽에 더 가까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고, 그 플러 신학교 안에서도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10이나 20 되는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예. 어떤 교수님은 한 60, 70 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플러 신학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플러 신학교하고 사우스 웨스턴의 한 중간쯤 되는 학교가 제 생각에는 바이올라 대학하고 로즈미드 스쿨 오브 사이콜로지 그쪽하고 그리고 저 시카고 쪽에 있는 위튼 칼리지가 학교마다 컬러가 다 뭐 다르고 또 교수님마다 다르고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네. 저는 그냥 상담이면 기본적으로 상담의 어떤 기술이나 상담의 어떤 뭐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같을 텐데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어프로치하는 해결을 주는 방법이 솔루션이 다를 것 솔루션이, 같아요. 예. 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한 거죠. 솔루션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듣는 방법이나 이런 기술적인 건 거의 같이 사람을 있다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접근 방법이 예, 예.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한 40에서 50% 정도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는, 특별히 박사 논문 쪽을 그 뉴로사이클러지 쪽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인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좀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냥 정말 상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상담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꼭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희 토크쇼나 아니면 일반 분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시면 이분이 성격이 어떻고 이런 상담이 막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참 많은 일반인 분들이 그 심리학을 했거나 상담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학은 독심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힐 거야. 털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더군다나 박사님인데 받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거는 좀 일반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견, 오해, 바이어스 이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상담을 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 제가 들었던 것, 상담을 잘하는 그런 타고난 그런 분들이 계시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감을 잘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훈련으로 극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리더십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리더십도 타고난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훈련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있는 것처럼 상담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타고난 그런 본인의 그런 그 내추럴한 그런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을 훈련해서 그런 것들이 더 잘 개발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공감해 주는 것도 약하고, 그랬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점점 개발이 되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그 마치 그런 것 같네. 그 피아노 치는 분들도 막 타고나서 잘 치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학습해서 잘 치는 분도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거 서로 이렇게 보면 좀 느껴지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과 쪽이시니까 또 분석하거나 이렇게 좀 이 상황 판단 하시는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논문 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실전보다는 공부하실 때. 네. 그 본인이 상담을 하시면서 뭐 제일 염두에 두는 뭐 원칙 같은 게 있으시다면? 원칙 같은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뭔가 상담을 했을 때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게, 실제로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실질적인 좀 도움이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실천하고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무슨 조언을 주실 수 있게요? 아니면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감정을 실제로 좀 느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좀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저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효과를 줄까요?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추측하고 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시 그 자리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지금 과거로 내가 돌아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거 하는 너무 아플 텐데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생각하시는군요. 그것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교회에서 그 내적 치유 같은 네. 걸 할 때, 좀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를 다시 이렇게 찾아내서 그걸 그렇죠.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으로 보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경험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심리학적인 이론으로 보면 이제 게슈탈트 이론에서 그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미해결 과제라는 그런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가 체험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 경험을 하면서 대면하게 해주는.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너무 그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네. 이제 내가 좀 더 힘이 생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경험하면서 이겨낼 수 그것을 있게. 이겨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일반 심리학의 경험지와 그 게슈탈트 심리학이 교회에 이렇게 잘 반영되어서 그것이 재해석되어서 그 내적 치유 사역으로 그런 이론들은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답트를 해서 발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정말 이 신앙으로 그걸 치유하게 그렇죠.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한번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네. 거기에서 그런 상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던가,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에게 질문을 해봄으로써 그곳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치유가 되겠네요. 나 혼자 거기 가면 무서울 텐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샹얀텐 박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너 힐링 프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 현장에 다시 그것을 재방문을 하면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이너 힐링 프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샹얀텐 박사님이 하시죠. 근데 저도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해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곳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죠. 모든 게 녹아지고 예. 치유되고 예.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다음 질문인데요. 상담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그 개인적으로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네. 경청. 경청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유튜브 비디오 중에서 예. 그 경청에 대해서 비디오를 본 게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네. 세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에. 들어본 것 네, 같아요. 15분짜리. 세상을 뭐. 바꾸는 15분 네.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 어떤 한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그런 조우성 변호사님이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회사에, 그분이 변호사니까 회사의 소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그것을 이제 그 고소하는 그 의뢰인이 아주 그냥 지독하게 그 은행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소장을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가 이제 그 법정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 오히려 그 변호사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경청의 힘. 그렇죠. 경청의 힘. 예.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냥 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려고, 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상담에서는 참 듣는 게 저도 그 우사님 예를 들으시니까 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미카엘 앤드의 모모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에 모모라는 꼬마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는데 그 상담하는 방법이 그냥 들어주는 건데 이 꼬마가 너무 열심히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해결책을 스스로 얻는 네. 뭐 그런 소설이었죠. 네네. 그게 잘 들어주는 게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 네. 우리 브레인하고 그게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혼자 이렇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 사용하는 부위는 그 혼자 고민하는 생각하는 프로세스 그쪽만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일단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 입 밖으로 나오려면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야 돼요. 말을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